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덕의 경우는 사건 나기 10여일 전 친형이 강제 입원을 시도했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. 결국 본인이 치료를 포기하면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동훈 기자, 최근 들어서 이 정신질환자 추이는 어떻습니까?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정부 자료를 봐도요. 2017년에는 약 170만 명에 다다르고 있죠. 상당하군요. 해마다 환자 수는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문제는 이 정부에서 확인한 환자 수만 이렇다는 거고요. 실제로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정신질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범죄와 어떤 연관성이 발견이 됩니까?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요. 이 무엇보다 정신질환자를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. 이 통계로 봐도요.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0.136%입니다. 오히려 이 전체 인구의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. 일부 범행이 잔혹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도 많았고,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인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번 진주 사건 피해자 안인덕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강제 입원이라도 시켰어야 하는데 이런 여론이 많잖아요. 그런데 강제 입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? 일단 법적으로 좀 살펴보면요. 우리나라 법에는 이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됩니다.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 전문의 2명의 진단과 보호 의무자 2명의 신청이 있든지 이 전문의나 경찰이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질환자를 지자체에 입원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해를 끼치는 응급 상황에도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. 문제는 이 세 가지 모두 쉽지 않다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경우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쉽지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이 전문의 2명과 보호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. 즉 환자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. 그리고 나머지 2 경우는 이 환자가 주변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전문의도 그렇지만 물론 경찰이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인권 침해 논란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그때마다 판단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.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. 공격적인 환자분들은 나중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럴 거잖아요. 그랬을 때 본인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로부터 얼마나 보호받을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결국 환자 본인이 나 치료받겠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걸로 들리는군요. 그래서 전문가들은요, 이 강제 입원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12나 119에 신고를 하면 진단부터 치료 지원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계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방안이죠. 국회에서 이 경찰의 강제 입원 권한을 넓히는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자칫하면 인권 침해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긴 할 것 같군요.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